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은 프리딕터 베리어블이 여러 개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기존에는 리니어 리그레션을 그동안 배워왔죠. 이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명확하게 이해해야지만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멀티플은 당연히 명확히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우선은 심플 리그레션을 명확히 이해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멀티플 리그레션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프리딕터 베리어블이 여러 개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리그레션은 리스폰스 베리어블과 설명 변수인 explanatory variable 또는 프리딕터 베리어블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둘 간의 선형성을 가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과관계를 가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x의 변화에 따라서 y가 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회귀 분석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드렸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 학기의 전반부는 이 프리딕터 베리어블의 첫 번째가 아니라 하나의 프리딕터 베리어블을 고민을 했었고, 지금부터는 여러 개의 프리딕터 베리어블을 고민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데이터셋을 한번 보게 되면은 현재 P개의 서로 다른 프리딕터 베리어블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던트 베리어블, 리스폰스 베리어블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특별히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랑 비슷한 이야기로 이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멀티베리에이트라고 부르면은 일반적으로는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여러 개인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책마다 이것을 정의를 좀 다르게 하는 편이 있는데요. 근데 거의 80에서 90%의 교과서는 이 멀티베리에이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티플 리그레션이라고 할 때랑 멀티베리에이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할 때 분할을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리스폰스 베리어블이 여러 개 있는 것을 동시에 모델링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추후에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간다든지 혹은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감당을 할 때 이런 멀티베리에이트 리그레션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의 리스폰스 베리어블과 여러 개의 프리딕터 베리어블을 이야기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근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하나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각각의 프리딕터 베리어블은 또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기 때문에 각각의 프리딕터 베리어블은 y와 또 선형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프리딕터 베리어블은 또 이 리스폰스 베리어블과 선형성이 있을 것이다. 각각.
다라는 것을 또 이제 가정을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이 뒷받침된 이후에 멀티플 리그레션이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작동, 즉 피팅을 모델 적합을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합한 이후에 해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보고 회귀 분석 공부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다 공부합니다. 그 회귀 분석 완성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수업에서는 개념 중심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강조점을 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유튜브 보고 공부하면은 80% 정도는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게 되고 20%를 제대로 못 배우는데 그 20%가 무엇이냐? 정확하게 해석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틀린 해석을 하면서 사이비 회귀 분석을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컴퓨팅 소프트웨어가 잘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적합해서 나오게 되는 이 추론, 이 개수 추론, 그러니까 베타 코에피션트의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의성에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당히 알아도 회귀 분석을 명확하게 어떠한 조건에서 시행하거나 혹은 나온 결과를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이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강조를 하더라도 이 부분만 열심히 강조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학생들은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고 수업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생각보다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부 수준에서 이해할 때는 이 기본적인 개념, 원리 그리고 기본적인 해석 방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주안점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제가 특별하게 수식을 대동해 가지고 좀 엄한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는 이유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한 7-80%의 학생들은 학기가 끝난 이후에 다 까먹고 실전에서는 유튜브로 공부한 사람들과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많이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원리와 해석 방법 중심으로 많이 강의를 한 편이에요. 자, 첫 번째 relationship between y와 xp 간의 관계가 리니어 모델로 설명이 된다. 그래서 베타에 관하여 리니어입니다. 그래서 이 베타가 저번에 이제 하도 이게 헷갈리니까 설명을 드렸죠. 이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그냥 베타에 대해서 리니어입니다. 근데 베타가 이 위에 붙어 있거나 뭐 로그를 취하거나 이상한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리니어한 모델이 아니고 넌 리니어 모델로 돌변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random disturbance or error 여기서 에러 텀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에러라는 말은 또 다른 얘기를 해서 랜덤니스 그리고 또 다른 용어로는 이 책마다 또 틀리게 표현이 돼 있어요. probabilistic nature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건 stochastic nature.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은 이 에러, 랜덤성, probabilistic, stochastic. 그래서 이 probability가 나오면 개념 속성상
probability density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density가 생각난다는 건 뭐죠? probability density. 짝꿍처럼 붙어 다니는 특수함수 랜덤 베리어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 이 에러 텀이 나왔다 그러면 이 본능적으로 0.1초 내로 랜덤 베리어블을 반드시 떠올려야 되는 그런 구조적인 링크가 여러분들 머릿속 안에 지금쯤이면은 들어앉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최소한 기초통계학은 배웠기 때문에 기초통계학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한 번쯤은 다 다루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observation별로 우리가 노테이션을 따로 표현을 한다면 이 i라는 이 샘플이죠. 샘플 또는 뭐 개체, 한국말로 하면 개체 혹은 observation,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번째에 있는 값, i번째의 샘플의 값,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 에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러는 서로 인디펜던트 하다라는 것이고, 이 i가 서로 다른 개체에서 나온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인디펜던트가 우리가 그 확률 변수가 서로 독립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독립, 그 내용이 없지 않아 개입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독립인지 아닌지를 판독하는 방법은 같은 개체에서 출발했느냐, 같은 개체에서 값이 데이터가 추출되느냐, 이것도 사실 모르고 졸업하는 사람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회귀 분석에 있어서 이 오차항의 독립성을 얘기했을 때 이 독립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무슨 의미이냐라는 것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은 개체에서 데이터가 추출되었는가? 아니면 일부 또는 전부가 같은 개체에서, 다른 개체에서 했느냐 아니면 같은 개체에서 추출되었느냐, 추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같은 개체에서 추출됐으면은 어떻게 되죠? 서로 독립이 아니다. 그래서 디펜던트하다. 디펜던트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해결 불가. 그래서 이게 에러가 디펜던트 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이 에러가 디펜던트 한 것만 해결하는 그런 특수한 회귀 분석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바이오스탯, 생물 통계학, 생명의학 통계학에서 그 기법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는 이 생명의료, 이 바이오메디슨 데이터는 데이터의 대가가 추출하는 것이 상당히 실험 비용이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제한 요건 하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법들을 추후에 새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는 이 에러 텀이 인디펜던트한 경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원리 꼭 명확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잘 점검을 해서 자기 걸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퍼포먼스 데이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서베이, 어떤 인플로이의 그 설문조사죠. 그래서 어떤 슈퍼바이저의 relationship, 그리고 overall satisfaction,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보기 위해서 그 이제 레이팅을 구했죠. 그래서 슈퍼바이저에 의한 그 오버롤 레이팅 잡, 그러니까 슈퍼바이저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평가 지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인플로이의 불평불만 어떻게 잘 다루느냐, 어떤 특권을 주는 거냐, 아니면 new thing, 새로운 거 배우는 것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해주느냐, 혹은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뭐 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느냐, 그리고 너무 크리티컬 하지 않는가, 크리티컬한 것에 대해서 너무 뭐 동기부여가 낙담시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직종이나 다른 태스크로의 어떤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느냐. 그래서 어떤 슈퍼바이저의 어떤 능력들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슈퍼바이저 퍼포먼스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있는 내용은 여기 슈퍼바이저의 어떤 퍼포먼스 레이팅에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막 갑자기 생뚱맞게 다른 이야기 할 수도 있겠죠. 뭐 쌀의 판매량이라든지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걸 넣으면은 사실은 이건 제대로 된 분석이 될 수 없는 거죠. 인과관계에 탈락이 일어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실험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멀티플한 경우를 상정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디멘전이 n이고, 그리고 p 플러스 1입니다. 1은 인터셉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인터셉트와 p개의 코에피션트 이렇게 주어지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이 리그레션, 리니어 리그레션을 표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반부에서 어떤 노테이션의 편의성을 위해서 한번 심플 리그레션에서도 이 멀티플 리그레션의 매트릭스 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었죠. 자, 다음으로는 모델 어썸션입니다. 에러 텀은 다음과 같은 프로퍼티를 갖는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평균이 0이어야 되네요. 평균이 0이어야 되고, 그리고 분산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이렇게 이 i가 변동함에 따라서 퍼지지 않도록, 그래서 분산이 이렇게 이 하나의 어떤 레인지 안에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코에피션트, 그 샘플 간에 서로 다른 샘플에서 뽑히기 때문에 코비리언스, 서로 연관관계가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리그레션 폼. 그래서 이 y 값에 대해서 expectation을 취하게 되면은 평균값인 x 베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y에 대한 variance는 이 n개의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있고, 여기에 컨스탄트로서 시그마 스퀘어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여기서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모델은 여기서 평균이 0이어야 되고, 그리고 분산이 같아야 되고, 그리고 코비런스가 0이어야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어썸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뭐냐?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라야 되는 건가요? 네, 아니죠. LSD, 그래서 오디너리 리스케어 방법론을 이용할 때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목적 함수 여러분들이 구할 때 처음부터 그냥 이러한 차이값을 보고 이 차이값에 대해서 미분하는 식으로 해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죠. 이게 로스 펑션이죠. 로스 펑션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확률 변수적인 속성을 이용해서 확률 변수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맥시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베타 계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뭐라 그랬냐? 그 유명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메소드라고 하죠. 그래서 MLE를 추정한다.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이 이제 MLE인 거니까요. 맞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초 통계학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근데 개념을 사실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 수업에서. 근데 개념을 짚어주는 수업이 이런 기초 과목 이외에는 사실 없어요. 왜냐면 다른 수업에서는 그 내용 나가기 바쁘니까 기초 과목 여기서 내용 점검을 다시 한번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에러 텀이 어떠한 분포를 따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노멀 디스트리뷰션 필요는 없다. 오디너리 리스케어에서는. 하지만 확률 변수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확률 변수가 가지는 특징을 노멀 디스트리뷰션 덴시티와 매핑된 경우라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냥 에러 텀은 그냥 노멀 따라야 돼 라고 그냥 무지성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 베타 코에피션트 구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정을 하고 가정한 이후에 우리가 새로 이 ML이라든지 새로운 방법론들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방법론을 이용해서 베타를 추정할 때 특히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모양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간할 수 있는 어떤 시야는 사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리스케어 방법론 배웠었죠. 리스케어 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에러 텀은 다음과 같이 그냥 이 우편으로 다 이동시켜 가지고 에러 텀만 따로 뽑아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에러 텀을 전부 다 서메이션을 해서 이거죠. 전부 다 서메이션을 한 다음 이것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똑같은 내용이죠. 심플일 때는 요게 이제 하나였을 뿐이, 이게 지금 하나였을 뿐인 거고, 지금 여기서는 이것이 멀티플하게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리스케어 메소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베타 솔루션이 구해진다 라는 것을 심플 리그레션에서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거를 지금 다 전개해서 다 전개해서 그냥 풀어봐도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서 이거를 각각의 베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으로 두면은 결과적으로 이 베타 햇 솔루션이 나오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 하나 정도는 이제 암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이제 설명드렸듯이 이 x와 y, 이제 특히 x와 y 이제 표준화되었다라고 한다면 x와 y가 서로 이 공분산에 해당되는 거고, 이 공분산에 해당되는 것은 서로 선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이 x와 x의 인버스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x끼리의
분산의 인버스니까 결과적으로 그냥 베리언스입니다. x의 베리언스. 그래서 x의 베리언스와 x하고 y의 선형성과 x끼리 x의 분산의 경쟁 관계에 있는 두 퀀티티가 붙어 있게 됩니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해요. 예, 이게 아주 중요한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근본이 된다. 이 회계 기술을 이해하는데 근본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이제 에스티메이트 하게 되면은 그 에스티메이트 한 값이 각각 여기다가 개입이 돼서 우리가 predicted value를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fitted value는 이제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fitted value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residual은 이 true의 y값과 fitted 된 값의 차이를 해서 이거를 residual로 이해한다. 그래서 residual은 fitted 된 값이 있어야 돼요. fitted 된 값 집어넣고, 그리고 이건 true 값, 원래 우리가 레코드상에 있는 y값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뺐을 때 residual이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멀티플 리그레이션의 기본기입니다. 멀티플 리그레이션의 기본기.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순조롭게 이제 리니어 리그레이션을 잘 이해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심플 리그레이션을 이해했다는 그런 관점을 봤을 때 금방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이제 다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리그레션이라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구하는 방식이 이 y 값의 평균입니다. 예, 기본적인 리그레션 세팅의 셋업이 이 y 값의 predicted value 혹은 fitted value가 리니어 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어떤 기본 x가 있는데 for any x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conditional distribution given x가 주어졌을 때의 평균이 바로 베타에 대한 리니어 폼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기본 셋업이에요. 요거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x predictor variable과 y response variable의 선형 관계를 가정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꼭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풀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이 리니어 모델의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대두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 리그레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predicted variable의 하나의 유닛만큼의 이동, 유닛 체인지가 일어나는데, 그 유닛 체인지에 그 x 어떤 특정 predicted variable이 있을 겁니다. 그 유닛 단위의 하나의 유닛 단위의 변화가 이름에 따라서 y 변화량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y의 변화량 또는 y의 변화량, 네, 맞죠? 유닛 x의 유닛 길이만큼의 변화가 y의 변화량이
바로 베타 코에피션트, 베타 계수의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빵점. 네. y의 평균 변화량 써야 된다. 뭐 그냥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명확하게 우리는 이 컨디셔널 y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에 우리가 이 리니어 모델을 셋업을 시켜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매우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회귀 모델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 회귀 모델을 이렇게 셋업을 하고 베타 코에피션트를 구했다면 그 베타 코에피션트가 무슨 의미냐? x의 유닛 체인지에 따른 y 변화량이다. y의 변화량. 이러면 틀리는 거고 y의 평균적 변화량, 평균 변화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박사 과정이나 석사 과정이나 이렇게 해서 preliminary qualifying exam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다 낙제당하고 다시 시험 보고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지금 학부 때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A, B, C 수업 성적 들어도 다 사실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근데 나중에 고도로 훈련이 돼서 이제 통계 전문가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절대 실수가 있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도의 훈련을 한 사람이 전문가의 역할을 사실 최종적으로는 하게 돼요. 그래서 실수가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고 정확하게 해석하지 모르고 통계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귀따갑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 이거는 지금 심플 리그레션이었잖아요. 하나. 근데 지금 멀티플 리그레션이잖아요. 멀티플 리그레션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x1이었다면 x1의 단위 변화량에 따른 y의 평균 변화량이 바로 베타 햇, 이 추정량에 대한 해석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냥 심플 리그레션에 대한 관점이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추가적으로 해줘야 하는 얘기는 뭐냐면 x1을 제외한 x2부터 xp까지의 변수를 회귀 모델 하에서 보정한 후, 이게 사실은 한국말로 하면 이걸 먼저 해야 돼서 좀 인터프리테이션 디스크립션이 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리그레션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베타 1에 대한 x1에 대한 평균 변화량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x를 제외한 x1과 x2와 xp의 변수를 이 회귀 멀티플 리그레션 하에서 보정한 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 y의 변화량을 설명하는 그 요소들 프리딕터 베리어블 x2부터 xp까지의 영향을 싹 다 제거한 후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싹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남은 변화량 내에서 x1이 단위 길이만큼 변화했을 때 나타나는 y의 평균 변화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추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죠, 보통. 그래서 요거 생각하지 않고 이제 해석하면은 탈락, 빵점. 기말고사에 무조건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을 지금 스타일이 수식 엄한 얘기 내가 거의 안 하죠. 안 하고 있고 원리와 내용 중심으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리그레션의 해석 방법은
결과적으로는 이 회귀 모델의 죄송합니다. 회귀 모델의 이 기본 셋업을 이해해야지만 이 해석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오늘뿐만 아니라 강의할 때 계속해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의 도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